Good evening,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3년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326. 예, 날짜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시장도 괜찮은 약간 여유 있는 또 다음 주 월요일 하고 화요일은 또 쉬는 보니까 월요일 날 휴가 내신 분들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트레이더에겐 휴가가 없습니다. 이런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때 찐시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일단 시장 얘기와 함께 볼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세장입니다. 많이 의문을 갖고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 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강세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도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도 сек터가 내가 편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애써 부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도 섹터가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그나마 지난 올해 1월 달이나 아니면 예전의 분위기와는 다른 측면은 주도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그쪽만 가다 보니까 나머지를 철저하게 팔고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도 섹터가 살아있는데 그게 약간 쉬어도 나머지 섹터가 또 움직이고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버텨줍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이 레벨업 하기 시작하려면 둘 다 움직이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강세장입니다. 저희가 못 느끼고 있지만 뭐 무슨 또 요즘에 유튜브는 난리죠. 제 뭘 걸고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현금화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 폭락합니다. 라고 했던 게 5월 말이었습니다. 폭락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고 그럴 거였으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환율에 대한 변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그 시커먼 속내, 같이 동참하게 되면 시커멓지는 않겠죠. 저희도 시커먼색인데요. 네,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시장의 변화를 좀 읽고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찐시황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섹터, 주도 섹터, 주도적인 흐름들 체크하고 왜 이쪽이 강한지를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풍덩 뛰어들 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번 찐시황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번 주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좀 헛갈렸습니다. 왜 헛갈렸냐면 요놈의 이분들 중국 분들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시장이 저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상해종합 증시를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제가 알고 제 기준의 기준선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이제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약간 박차를 가해줘야 될 타임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약간 끌어내서 뭔가 변화를 좀 이끌어줘야 그동안에 좀 선방했던 미국이 힘들어 좀 쉴게 라고 했다가 중국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지켜봤는데 이번 주에 제조업 PMI 지수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초에 나왔죠. 6월 초에 그저께 나왔죠. 근데 이거는 MBS 쪽에서 나오는 정보의 쪽이다 보니까 믿어야 되느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48.8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준선 미칩니다. 그럼 과연 중국이 제대로 되는 거 맞죠? 그거를 의도해서 아마 주가도 밀렸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50.9 우리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신규 주문 쪽 그리고 또 재고는 유지가 되는데 신규 주문 쪽 받는다는 얘기는 중소형 단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뭘 볼 것이냐? 이게 맞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약간 두려워서 아까운 제 하이닉스. 네. 그건 물론 아니고 전 다른 종목 살려고 줄인 거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그동안 그렇게 잘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또 찾아보는 우리 닉스형.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제가 매매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매하느냐? 제 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나왔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바는 제가 사는 자리는 눈이
말씀 같이 봤었죠. 다 이런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모아간다. 오케이 모아가자. 아닙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모아가는 게 아니라 추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자리 쪽에서 매매한지는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모아갔다가 제 기준에는 이제 1차 저항권에서 살짝 멈추죠. 예, 안 밀립니다. 단기 이평선 안 밀립니다. 쭉 갑니다. 2차로 설정한 요 가격대쯤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쉬겠구나. 라는 쪽에서 한 11만 원대, 8만 5천 원대 샀던 거 11만 원에 한 29%. 네, 일단 했는데 비중을 한 30% 줄였습니다. 네, 줄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제가 설정한 기준 쪽에서는 이게 약간 뭐랄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때 얘는 11만 원대 근처에서 물량을 소화하는데 그때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요거를 어느 정도 챙기고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활용 점정, 예.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대응할 때 최근에 수출 지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보고 약간 더 그쪽으로 진입해서 성과를 좀 내려고 했던 게 제 전략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끝나느냐? 네,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런 쪽의 변화를 보고 또 이제 그 시장에 맞게 또 많이 올라온 거는 또 적정하게 줄였다가 또 다음 쪽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응들이 훨씬 더 시장에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배경은 강세장입니다. 오늘 제가 성이 강씨고 이름이 세장이 친구 얘기를 아주 많이 드릴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기 시작해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얘기는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에이, 그 2600까지 올라오고 났으니 뭘 이제 그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얘기 안 드렸습니까? 얘기 다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2600이 딱 되게 되면 또 하나의 저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 증권사 17개 증권사가 연초 딱 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올해 주식시장 전망 하면서 밴드 하단부 상단부를 얘기를 합니다. 어제자로 상단부 10개사가 다 틀렸습니다. 2600 보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고점 2470분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런 반 이상이 다 날아가서 틀려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하다가 대응 잘 못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증권사들도 더 못해. 예, 저거 다 그렇습니다. 날고 길고 뭐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거 뭐 누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2,600이 돌파하면서 상반기 다 터졌습니다. 다 이제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연초에도 찐시황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저 이거 캡처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 변화 가서 위든 아래든 터집니다. 증권사 그러니까 그때 컨센서스가 다 2,550에서 2,650 사이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위든 아래든 터지는데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터진다. 라는 쪽으로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거 언제 연말쯤 가서 한번 털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항상 시장 변화에 아니면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좀 코멘트를 해주고 저희가 변화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친절한 증권사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신용이자만 확 올려버리는 보니까 조심하세요. 이거는 증권사들이 이번에 5월달에서 6월달로 넘어갈 때 은근슬쩍 다 고객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융자를 1% 가까이 다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저희가 채권 쪽에서 막 터지고 그 무지막대한 손해보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CFD 계좌를 막혔죠. 그리고 이제 중지를 신규도 못하게 하고 지금 청산만 들어가게 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신나게 벌었던 CFD 수수료 어디로 가서 찾습니까? 이거 좀 그런데 그러면 신용 올려. 그러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신용 쓰던 사람들은 약간 습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6%대 썼는데 1% 올려서 한 7%? 1%더 올라가는 거야 뭐 라고 큰 부담 없어. 올려. 그러면서 슬그머니 올리기 시작하죠. 아니 실세 이자는 빠지고 있는데 실질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데 신용을 올린다고요? 이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 그런 쪽에 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신용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럴 때 쓰는 하루 이틀짜리로 쓰시는 걸로 보셔야 되고 그들의 전략에 말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참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세다. 이를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왜? 지금은 보니까 다들 주가는 2600선을 전고점 돌파하는데 거래가 야 가는 거 맞아? 아직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럴 땐 가는 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가면서 뭐 저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저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나와서 레벨업 시켜야 된다. 언제적 기술적 분석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서 이거 지금이라도 안 가면 늦을 것 같은데 저 위쪽에서 거래가 확 늘어난다. 그게 더 안 좋은 신호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거래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해부터 외국인들은 충분히 한국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작업을 워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은 1월 달부터 주식 계속 밀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13조까지 매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한 10조 9천억인가 거의 뭐 11조 이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올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왜 올인시키는데 시장을 우리가 사는 걸 티내면 안 되겠지. 뭐 데이터는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강조드렸던 선물 매도 이걸 선물 매수를 번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도 같이 보겠지만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데 이게 실패한 게 2차 전지 쪽이죠. 어차피 2차 전지 우리 오른 거 그냥 쭉 팔고 그쪽은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냥 뭐 공매도도 당하고 뭐 난리를 폈던 쪽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이클과 함께 이쪽으로 보겠어 라고 하는 반도체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사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쪽도 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AI가 보여주는 성장성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되는 쪽을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벌써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 시장의 고점은 언제 나오냐? 시장이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도 계속 사고 선물까지도 같이 베팅을 합니다. 선물 아마 제가 보기엔 누적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추세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3만 개에서 5만 개까지는 누적으로 갈 정도로 강하게 붙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산 게 얼마인데요. 그러면서 이 극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환율은 1330원대 한 50원 못 갔죠. 40원대 거의 거기서 고정시켜 놓고 주식을 이렇게 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환율이 서서히 하락하는 거 보고 우리 전략 맞았어 브라보 이러면서 환율의 눈동자의 건배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난 달러 인덱스가 102대 101대 지금 수준까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대로 지금 수출 동향들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온다. 1200원대 초반 1220원대 1200원대 초반대는 그냥 가겠죠. 그러면 환율로만 10% 수익. 게다가 지금 수출 동향 보고 아직까지도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보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수출은 대한민국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동향들 잘 분석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수출이 지금 1월 달이 가장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수지 쪽으로 수출 증가율 쪽으로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로 보게 되면 이쪽이 가장 안 좋았고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마이너스 15%라고 하더라도 올해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낮은 쪽입니다.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는 이번 5월 수출도 마이너스 15%로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응 못 합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폭이 증가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거의 작년 수준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는 경기 민감 관련된 핵심은 반도체겠다라고 해서 거기 집중을 하는 거겠죠. 이런 쪽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또 수출의 절대 규모를 보게 되면 2022년 이게 저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금액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2000년대나 2010년대나 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와 함께 때문에 못해 보이는 거지 이 정도면은 선방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하반기 증가율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 개선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이게 지금 앞으로 시장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미리 앞세워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이는 데이터, 지금 나오는 상황들,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 그때 나왔을 때는 좋아지네? 주가 보면은 2위에 이거 또 놓쳤네.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행이라는 의미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죽겠네, 안 되겠네. 차라리
그거 있죠. 최악이라는 상황. 이게 주식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고, 두 번째, 이 회사 적자를 봅니다. 적자가 보는데 평소에 적자 보던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적자를 보는 이유가 일회성이라든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주가는 실망 때문에 확 밀렸다. 이거는 흑자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지금 right now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다음에 좋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을 충분히 누리셔야지. 이때 같은 경우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장중이나 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소위 날고 기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는 과정 쪽에서 내가 그래도 발 하나 넣고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철칙은 일단 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싸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나 그런 거 못해. 싸게 사는 자리 보게 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다 매매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시면 분봉이나 주식 매매를 약간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추세 다 확인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탈피를 하고 나만의 기술이나 시장의 대응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는 나는 저가 매수로 가서 최대한 극대화로 가는 쪽을 바꿔야 됩니다. 전략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인드가 안 되시면 저가인데 내가 살 수 있는 분위기, 살 수 있는 마인드, 거기다 또 나의 통찰력 이런 것까지 그리고 돈, 예, 돈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거기다 올인시켰는데 이거 될 것 같아 들어갔는데 나머지 돈이 또 매매할 게 없다.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툴은 저가를 만들기 위해 충분해. 나는 마인드가 그걸 대응할 수 있기 충분해 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차라리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끝난 다음에라도 사셔야 돼요. 이런 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이상한 다른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예. 가장 주식 유튜브, 경제 유튜브 쪽에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815 모니터기 제일 잘합니다. 네. 임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정말 저희는 힘이 날 거고요. 패널들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인 얘기,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돼서 유튜브 단어 중에 절대 아니면 제가 장담합니다. 제 손목을 걸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815 모니터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수출이 변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관점들 계속 또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역시 바리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요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뉴욕 좀처럼 과열 안 식는 미국의 고용. 뉘앙스를 잘 보세요. 과열 안 식는 미국 고용.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이게 지금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호했다고 하네요. 환호할 정도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고용보고서 쪽에 이걸 가지고 지수가 올랐다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수가 어제 올라갔던 거 폭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고통받던 쪽이죠. 근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너무 경기 침체를 인식해서 우리 지금까지 보여줬던 필수 소비재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여기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용지표 나오고요. 그게 나오고 나머지 그동안 빅테크 기술주들 어제 보니까 테슬라만 뿜뿜 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렇게 되면은 주봉상의 저항이 돌파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테슬라 움직이면서 빅테크 쪽 나머지는 조금 반도체 쪽은 쉬었지만 여전히 니네 쉬어 내가 갈게 하고 가는 쪽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또 쭉 가다가 나 쉴게 네가 받아 엔비디아가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왜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들이 이렇게 선전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위기는 눈이 강조드렸습니다. 네, 금리가 바뀌는 시점이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I가 바뀌는 현상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요. AI 챗 GPT 가지고 해서 나오는 거 이게 AI 네, 참 저희가 보는 것만 보고 AI 전부로 판단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생성형은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뭔가를 생성합니다. 즉 AI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거를 딱 완성시켜 보여주는 또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으로까지, 동영상은 영어로 못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여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AI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생성형 AI는 그 AI가 담당하는 이 많은 것 중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AI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이건 버블이야. 버블이 아니고요. AI는 핵심적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알게 모르게 B2B 성격으로, 그러니까 즉 B2C가 아니라 B2C로 보여지는 건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 전부겠죠.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어떤 직접 AI를 통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비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쪽의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겠죠. B2B로는 벌써 산업의 여러 가지 춤틀을 해서 대표적으로 그거 볼게요. 어떤 A라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불황이고 호황이고 출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재고를 쌓다가 늘렸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과정 쪽에서 재고를 만약에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될 내 재고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죠. 거기서 인력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부품들을 갖다가 또 자동적으로 나올 팩토리 뭐 FA라고 하는 그 자동화 과정으로 된 라인들도 있어야 되고 전기료 들어가고 거기다 보관 비용 들어가고 하는 이런 수많은 비용들이 지금 AI를 통해서 봤더니 AI가 이제 쭉 인식을 해서 지금까지 토대로 봤었을 때 불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왔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던 100이 아니라 이럴 때는 미리 우리가 한 50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데이터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급망 관련된 솔루션, PM 솔루션 쪽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50이 적정하겠다. 그러면 액션을 실행합니다. 그때 그럼 물론 이제 재고 관련된 관리 비용들은 고정비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줄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갈 비용들이 좀 감소하면서 비용은 예전만 50%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30%라도 준다. 주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용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AI가 가속화되면서 이게 30% 비중이 줄어드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에 코스트 감소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업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150으로 늘리십시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비용이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즉 줄었다가 매출이 갑자기 확 뛰게 되니까 그때 일반적인 고정비 줄인 것만큼 이상으로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적은 좋을 때는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게 AI가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산업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데 그럼 그 산업대마다 AI가 돌아가면서 이거 러닝하고 학습하고 할 때 이 과정들은 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AI의 핵심적인 칩을 만들고 연산을 할게 만들어 도와주는 게 AI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를 PR 200배짜리를 보고 온다고 하더라도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는 싸네요. 네, 뭐 에코프로 PR 뭐 78배, 뭐 100배 싸네요. 네, 뭐 그거는 뭐 그 정확하게 가치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 PR 비교를 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땡겨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PR 200배짜리를 지금 움직여? 야, 공매도 출동! 하지만 그거에 광분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붙는데 공매도들은 계속 올라가다가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했나 봐. 200배도 가네? 청산 나오죠. 그러면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과정들 저희가 2차전지 통해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쉽게 숏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모르고 또 지나치고 그냥 이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고스란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오히려 성장주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공매도가 더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격돌한다. 이건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모멘텀이 뭘까라고 대응하면서 그때 대응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 고용지표 쪽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용보고서 발표되면서 신규 고용이 33만 9천 개, 한 보통 20만 개 정도로 전후로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한 50% 증가한 거죠. 이걸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와 고용 안 꺾이네.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거의 다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겠지만 PC 지표 안 내려가, 고용은 너무 좋아, 지금 고용을 꺾어서라도 경기 침체를 부러뜨려서라도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고용이 좋다는 얘기는 야, 경기 침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도 쪽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은 오히려 좀 안도 쪽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가지고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을 또 체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0.3% 증가. 지난번에 한 자릿수대로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일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이 3.7%. 이거보다 보통 한 3.4%대에서 최저치에서 움직였었는데 올라갔다. 이건 최저치니까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4%대 밑에서 3.5%대 사이 정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유지되는 거. 근데 일단 임금 상승 속도가 줄였는데 그래도 신규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강력한 미국 시장의 어떤 시그널은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 중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남고 정부 쪽에서 혹시나 미리 좀 땡겨온 게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고용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아진 거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고도 정부가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한 50% 이상 끌 정도로 신규 고용을 확 준비를 했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뺀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거 빼서 만약에 다음 달 가서 6월 달 같은 경우 고용 지표가 여전히 20만 건 근처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은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고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근간인 소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기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조금 달리해서 봐야 될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무조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번에 6월 달에 FOMC에서 연준이 얘기를 하겠죠. 13, 14일이니까 저희는 15일 날 영향받나요? 우리나라는 14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연준의 변화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 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7월 달에 FOMC 쪽에서는 금리를 또 인상하는 쪽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은 그 얘기 할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7월 달로 가게 되면 또 지표 의존적으로 보여지겠지만 물가가 안 빠지게 되면 7월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또 카드를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에 기분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꼬아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7월은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6월 달에 체크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점도표. 예, 점도표가 저희가 알고 있는 한 5.5에서 확 튀어가는지 근데 아마 거의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왔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도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점도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오는 물가 수준이죠. 물가인데 지금부터 나올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름 때 한 6월, 그러니까 5월 달 이후부터 한 7월 달까지는 뚝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하우징이죠. 그래서 이쪽은 중위 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다 보니까 하우징 쪽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기저효과. 작년에 가파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라갔던 물가가 셌던 게 거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강한 배수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2%대는 좀 멀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하락세는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연준은 하반기에도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쪽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주가 아니 왜 주식을 해? 연간 잘 넣게 되면 5% 이상 다 주는데 그러면 그거 받으면 되지. 그걸 왜 해? 배당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뭐 하러 해? 하고 그쪽으로 갔던 자금이 보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거의 떨어지는 것 같고 만약에 하향 쪽으로 물론 실세 금리가 먼저 반응하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 고점인가 봐. 그럼 슬슬 주식 살 준비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지금 조금씩 가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예금 금리를 보게 되면 한 4.5%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4.5%, 5%짜리 찾는 금리 눈에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3%대 중반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럼 벌써 2달 만에 이거는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야라는 실질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도 같이 유지가 되면 은행 입장 쪽에서는 이거 봐라, 조달은 싸게 금리는 높이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출을 안 내리냐, 양아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내려갑니다. 지금 예대 마진 안 좋습니다. 은행주가 이런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차이라도 먹으려고 예금 금리 내려가게 되면 딱 유지시켜놨어요. 그래서 은행이 그렇게 뱉어지게 나왔는데,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원래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정부의 입김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은행주 투자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는 못 하겠는데, 요즘 나오는 동향 보니까 증권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시 약간 보초병 성격적으로 한번 가볼까 싶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과거에 안 좋은 거를 지금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뭡니까? 성원 강시요 이러면 세장이 이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쪽에 분위기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장아 어서 와라 라고 하는 약자 싫어합니다. 강시성을 가진 세장이 분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봐야 될 것들은, 그래서 앞서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걸 보면서 이거 체크하고 뭐 기사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쭉 들어갔다고 보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다만 꼭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도주가 갈 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산업 분석하고 종목을 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산업으로 이해해서 산업의 성장성과 가는 쪽이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고 그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거기서 종목 이게 핵심주겠구나 찾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도적인 매매 스타일입니다. 조금 나는 공부 솔직히 문과인데 이 산업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려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다가 다들 영어로 돼 있고, 특히 가장 큰 좌절을 느꼈을 때가 제약 바이오 쪽이었죠. 이게 과연 그때 아주 수많은 고통을 겪고, 제약 바이오 한번 겪고 나니까 다른 산업은 수월해요. 이제 영어도 적고 숫자 나오는 것도 적고 숫자 기억하려면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이런 산업을 보고 먼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먼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산업이 터정하기 전에 먼저 갈 때가 많은데, 잘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이 주가가 쌌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게 그런가 봐 그러면서 보통 증권사 리포트 뒤에 나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항상 보게 되면 제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보초병만 샀는데 이제 사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한 1, 2주 뒤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확 커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도적인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변화가 나왔을 때 이건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는 이런 건 그냥 착즙 당신이 하는 거고 그냥 어디 잘 공부해서 우리 8.15 모니터에 풀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 거긴 하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못 따라간다고 하고 그냥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대한민국이 잘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뭘로 나오냐면 수출로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로. 왜냐면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산업이다. 수출로 변화가 나오면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선 이 산업이 제일 잘해요. 과거에는 같은 경우 그랬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과 함께 뿜뿜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거기 나오는 설화수 이런 브랜드들, 이게 지금은 다 과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은 수출 잘 안 돼요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화장품이면 무조건 아모레퍼시픽이지 이게 아니거든요.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뻔하게 보이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거 보고 이거 나중에 가면 또
그 기간과 또 그게 주가가 빠지고 나오면 회복할 수 있는 상황들은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굳이 해서 버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아프더라도 손절하고 30%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그 30%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섹터, 즉 대한민국이 잘하는 섹터 쪽으로 고개를 들고 밀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성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 계속 갖고 있다가 이게 또 추가로 빠지면 마이너스 50%. 여기서부터는 손 못 대요. 그렇게 나온 게 저희 지난 작년부터 나왔던 계좌에 물려있는 계좌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옮겨 붙어야 돼요.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가 내 계좌는 주도주 성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는 종목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으로 가 있어야 시장에 관심이 몰려서 같이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악순환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거래마저도 거의 그냥 참패시킬 정도로 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매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나는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못 팔아. 내가 못 파는 거지. 시장의 관심은 좀 기다려. 오래 걸릴 거야.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 있게 되면 이게 시장이 되는 거겠습니까? 시장의 대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붙고 해야 마이너스 30%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수익 나게 되면은 다음에 수익권들은 내가 안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주도주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지금 핵심이다, 데이터다라고 얘기 드리는 요구에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보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계좌에 이쪽 관련된 것 적어도 내 계좌가 이쪽에 비중이 최소 20%도 안 담겨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 솔직히 죄송하지만 못 하시는 겁니다. 예, 못 하시고 트렌드를 못 따라가시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은 내가 주도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걸 미리 공부를 하면서 그걸 보고 같이 미리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사는 단가가 제일 최저가입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최저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붙어서 막 관심이 높아질 때는 벌써 나는 계좌가 2배 되기 시작하는 때겠죠. 요게 할 자신이 없게 되면은 적어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주도 쪽에 계속 붙으세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니까 주도주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수급 가지고 외국인이 기관이 사가지고 뭐가 샀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섹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섹터가 내일 갈 겁니다. 내일입니다. 예, 그거는 인사이트 전혀 없는 그냥 틱쟁이 매매입니다. 그건 또 거기서 테마가 나온 거 가지고는 그 잠깐 나온 테마 가지고 그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일까? 그 종목이 시장을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쓸 만한 여력이 보여줄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그냥 테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이지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거 한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못 팝니다. 또 오늘 보니까 뉴스와 함께 테마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또 시간으로 급등했습니다. 내일도 올라갈 줄 알고 급등을 딱 했더니 주가 음봉으로 쭉 밀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좀 더 데이터가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큰 그림을 맞춰가고 있는 어떤 섹터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그거 맨날 갔다가 했다가 손절 이거 따라다니는 매매하고 종목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종목을 테마주라고 주도주라고 얘기하나 라고 하는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잡아서 차라리 그게 밀린다 그러면은 나 투자 아이디어 맞아. 그러면은 나 여기서는 손절을 하겠지만 이거 계속 모아가겠어 라고 하는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 매매고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게 내가 익숙해 있을 때 수익이 막 뿜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겠습니다.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인데 거기다가 사이클은 기본이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AI가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올해만 AI 관련된 서버 쪽으로 메모리가 들어가서 서버가 커지는 게 58%가 커집니다. 메모리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한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비중 5%밖에 안 돼요지만 이게 내년 가게 되면 58%가 커지는데 복리로 붙기 시작합니다. 내년엔 또 30% 성장한대요. 그러면 15%, 2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모바일, 그 다음에 핸드폰 쪽이죠. PC,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IT 기기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갈 거예요. 산업이 바뀌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또 하나의 주축이었죠.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고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차량용 쪽이 이만큼 커지고 차량용 쪽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진시황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드린 거 아닙니까? NX 세미콘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종목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얘기를 드리지만 NX 세미콘과 함께 같이 붙으면 NX 하우시스도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건자재 쪽이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겠죠. 그러면 같이 운동이 되겠죠. NX 하우시스가 자동차가 NX 세미콘이 자동차 쪽이 크겠다고 생각해서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칩셋 미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가장 뭘 사야 되겠습니까? 좀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칩셋 미디어겠죠. 그래서 텔레칩스의 변화까지도 같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NX 세미콘만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산업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주 칩셋 미디어 뿜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고 있는 산업 쪽에서 그러면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쪽에서 그러면 아까 소재 얘기 잠깐 드렸죠. 전기차가 커진다. 차량용 전장 부품 쪽에서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공부 쭉 하다가 이 얘기를 저희가 언제 드렸죠? 3주 전에 드렸을 겁니다. 전장 부품 보면서 자동차 보시면서 요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서 저희가 알고 있는 화신, SL 이런 것들 하면서 왜 이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쪽에 아진산업이나 작은 종목들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보니까 DIC, 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북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요 전장 부품이 나옵니다. 예. 북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같이 수출이 그러니까 북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늘려가서 같이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쪽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나왔었을 때 성과까지 같이 가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전장이고 또 지금 핫하고 초기의 전장은 단가를 못 깎아요. 제가 보통 LCR이라고 하는 이걸 못 깎아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깎았다가 초기부터 깎게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깎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선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충분히 살 수 있게 설비 투자할 수 있게 다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나중에 깎일 겁니다. 깎이는데 초기에 하게 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단가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설비 투자 나 안 해요. 그러면 공급 라인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게다가 종목들이 다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목들이 반응할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서 계속 트레이딩 접근이나 아니면 늘림목 들어오게 되면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이게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000년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지 지금은 또 움직입니다. 2000년지 또 한 번 매도했다고 고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이걸 가지고 또 살 시점이 됐는데도 여전히 비싸. 예전 대비 과거 대비해서 이만큼 300% 올랐고 400% 이러면 매매 못합니다. 근데 올랐다가 하락했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철금속들이 하락하게 되면은 피가 꺾이니까 그걸 반영하는 쪽에서 매출이 줄어들 걸 보다 보니까 소재 쪽은 꺾입니다. 라고 소재 쪽은 매출이 꺾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하락된 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까지 굴이 저점에서 확 돌았습니다. 비철금속, 니켈, 아연, 납, 알루미늄 이런 쪽도 다 밀렸다가 살짝 돌기 시작합니다. 어제 나온 미래에셋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LIPF6부터 저희가 아주 하이니켈계 쪽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소재 쪽들은 저점에서 다 2% 3%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기관들이 살 때가 됐다 그러면서 LNF, 에코프로 BM 이번 주간 세 종목이 다 매수 상위 쪽으로 붙은 거죠. 반도체는 못 따라가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라도 단기적으로 붙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붙은 거죠. 그렇게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을 볼 때 투자 아이디어 누구 아저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보다 이 가격과 함께 실적이 변하는 기조를 눈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영향을 끼치는 P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고 거기다 Q는 어차피 증설이다 보니까 꾸준히 늘어납니다. 근데 분기별로 당장 이만큼 늘었다고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일정한데 P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뭐다? P를 봐야 됩니다. 그 2차전지 가격들의 그러니까 소재 가격들 첫 번째가 리튬이고 거기다가 들어오는 리튬부터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니켈 화학기호 모르겠어요. 문과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바라보면서 가격 동향에 따라서 하락한다 그러면 주가 못 가요. 적어도 못 갑니다. 근데 이게 반등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추이 보시면서 2000지 소재들 같이 대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걸 챙겨야지 저만 믿고 3년 이상 투자 이런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걸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게 어제 보니까 LG화학 오랜만에 5%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 이런 기조라고 봐야겠죠. LG화학이 움직이는 거는 화학 일단 석유화학이 움직이면서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로 바라봅니다. 석유화학 쪽이 거의 이제 납사 스프레드가 석유화학은 이제 그걸 보거든요. 납사 스프레드가 계속 굴리다가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여기서부터는 쭉 밀렸다가 변동이 크죠. 그랬다가 이제 반등 쪽으로 가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중국 수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납사 스프레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살로에서는 LG화학이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 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철강 가격들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리튬 가격 대비해서는 PBR이 0.5배가 뭡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죠. 이것만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리튬 가치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움직이는데 이것도 이걸 가지고 사고 뭐 수면제 먹고 그냥 이거 아니고요. 계속 관심 있게 봐줘야 되겠죠. 요즘에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딱 하나. 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은 지금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디서 반전합니까? 지금 일단 이탈하죠. 이탈하면서 크게 안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제 기준선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착해서 지금 수급 변화 확인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확인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 안 깨졌고 이런 흐름들 들어온다. 관심권인 거죠. 또 포스코홀딩스는 어디서 변했냐면은 안 깹니다. 중요한 지지권 안 깹니다. 이런 자리들.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 BM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 여기서 에코프로는 사고 싶은데 가격이 안 들어옵니다. 무리하게 안 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사고 이 자리에 산 거 고표까지 한 그 기준선이 안 깨지지 않습니까? 사야죠 그러면 트레이드 입장 쪽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여기가 위험 25만 원대가 살짝 저항대였는데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 28만 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가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거 끌고 가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근데 끌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듯이 비철금속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데쯤에서 그냥 정리할 준비 해야겠죠. 뭐 손해 안 보는 게 어디야?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봐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세세한 데이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움직일 때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산업만 보고 기술적 분석하고 나 이것만 그냥 보고 이거 좋은 산업이니까 그냥 사고 그냥 수면제 먹고 무시 자면 돼 이거 아니고요. 둘 다 병행해야 됩니다. 그게 트레이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산업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총동원하는 기술적 분석까지 가서 이런 기술적 분석은 아트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결부해서 성과를 내가는 게 이게 트레이더가 탑 트레이더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그분들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계시는 줄 아시죠? 사무실 가보게 되면 자료 찾고 자기가 체크하고 공부한 걸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빽빽하게 뭐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 주식 매매하는 방이에요. 그런 분들 솔직히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친한 형님들 세 분들은 다 그렇게 치열하게 매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저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연간으로 보게 되면 수익률 뭐 몇백, 그러니까 뭐 100%, 200%, 죄송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더 열심히 거의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거의 은퇴해서 손잡을 나이 얻어맞죠. 그런 상황일 때도 되게 치열하게 사십니다. 그만큼 저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면서 제가 놀러 갈 때마다 충격을 받고 더 열심히 하려는 제 의도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매매 얘기도 하겠지만 또 돌아가는 사업 얘기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세 발의 피구나 방송하려고 떠들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해박한 지식과 거기서 나오는 해안들을 보게 되면 되게 놀랍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계속 같이 유대관계를 갖고 고개를 들이밀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게 문제죠. 매매하니까 바쁘니까 안 만나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동향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들 쪽에서 하나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꽂혀서 얘기 드리는 거 한번 의료기기 이쪽은 하나 볼까요? 종목들만 볼까요? 임플란트 덴티움, AI 의료 루노 뷰닛. 왜 이럴까요? 임용기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냥 끌고 가서 대응하고 하는데 임 대표님은 루트로닉 얘기하셨고 어제 제가 그때 얘기 들은 거 이루다는 약간 오해 때문에 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오네요. 이런 것들 이거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쪽을 발전시키기 좋게 만들었던 변화가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 있고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충분히 의료수가 받게 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기반들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술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뻗어나가기 좋게 만든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해외 나가서 성공한다? 그것도 AI 의료는 이거 아주 욕 많이 먹더라고요.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재무제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입을 털고 그러나. 성장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AI가 붙어서 성과를 이만큼 내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 봐도 우리나라에 이 회사들밖에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얘기 드리면서 그랬죠. JLK는 많이 올랐는데 관심은 갔지만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 딥노이드다.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10몇 프로 확 올라버리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종목들을 찾아볼 때 이거 많이 올랐으면은 이건 되는데 이것도 사봐야 되겠네. 그냥 올라오고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산업을 더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게 해안이 와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보니까 딥노이드 뭐 하는 회사 이거 모르고 기술이 좋고 어제 외국인들이 기관이 사서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딥하게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은 여기서 산업에서 나온다. 이건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서 의료기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드렸던 섹터가 전력기기입니다. 여기 지금 없는데 전력기기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러고 싶습니다. 태양광 잊으세요. 차라리 풍력만 보세요. 태양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력만 보시고 풍력은 올해가 실적이 저점입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요 그대로 프로젝트가 나와서 EU, 미국, 캘리포니아부터 이렇게 미국도 쫙 돌아가면서 해안선 따라서 나오는 해상풍력 그리고 대만 그리고 거기다가 베트남도 만만치 않대. 베트남은 생산 기지까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베트남은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어떤 식으로도 보강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풍력이 더 나을 것 같고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크는데 전력기기 쪽의 대표적인 변압기 쪽은 당연히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안 빠져요. 초고용량 쪽이나 소형 쪽은 약간 좀 흔들립니다. 소형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용량 쪽의 변압기 쪽은 여전히 P와 Q가 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 쉽게 밀리겠습니까?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샀다가 올라오게 되면 팔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말씀드리면 그냥 창피해라.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요 섹터들은 꼭 간직하시고 왜 이게 좋으냐? 이것은 다 수출 데이터에서 나온다. 이걸 같이 확인하고 근데 수출 데이터 10일짜리 무시하세요. 이거 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차라리 사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30일 한 달짜리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10일짜리 20일짜리 나와서 이게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무시하시고 수출 데이터 보시면서 이런 것들 잘하는 산업들 쭉 움직였을 때 나오는 거 확인하자라고 보시고요. 속도 조절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근데 시장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쇠 그리고 이럴 때는 그래도 계속 조정 시 추세 맞는 종목들 매수 타진하셔야 될 것 같고 섹터 플래닝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다. 그래도 안 죽는 이유가 시장에 관심은 그러면 지수는 약간 좀 쉬고 반도체 2차전지 좀 쉰다고 하면 내가 뭘 사볼까? 이렇게밖에 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종목들, 섹터들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걸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쫓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큰 그림은 일단 외국인들과 함께 맞춰져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섹터나 주도 섹터나 이런 변화들 보고 흐름들 맞춰가면서
운전할 준비 해야 되겠죠? 네. 준비되셨죠? Let's go! 하면서 갈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다음 주도, 화요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파이팅 넘치는 마음으로 시장 잘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바리로 모니터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좀 다른 시간 모르겠고요. 장 시작 전 제가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1번 퍼레이드를 쭉 보여줘서 감명받은 저기 때문에 같이 종목과 섹터 계속 털면서 시장을 또 진입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계좌에 행복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